네, 11번 학교 시설에 대한 이해, 네, 지도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랑 같이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최근에 그 발표를 했어요. 그 충남대 학교 홍보 동영상 이제 학생들이 만든 거 시상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감상을 하면서 보면 조금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 학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여러분들이 학교를 생각하고 어떻게 학교의 위치나 학교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한 시간이 15일인데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홍보 동영상 말고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간간히 이제 창작물들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요. 그 최근에 이제 벚꽃이 한참 폈다 졌는데 벚꽃 동영상부터 하나 보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이렇게 벚꽃 보러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전성 시 눈을 또 상인들도 많이 와서 자관을 이용하는 막동이라고 하는 곳이죠. 서기 시간 때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못 빠뜨리네 다친다고 내가 정도는 했어요. 그걸로 이하 같은 동아리 가상 이 건물 근처에 목련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목련이 이제 건물 이제 난방 때문에 좀 빨리 타요. 그래서 벚꽃 이렇게 심어요. 네, 여러분들은 비대면 수업 때문에 그 벚꽃을 와서 본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도 못 본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 꼭 친구들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하나 더 영상 하나 더 볼게요. 네, 장려상 영상인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같이 볼게요. 네, 정문 쪽이고요. 정심화제가 정심화홀이에요. 정심화홀은 정심화홀, 백마홀, 기덕홀 세 개가 있어요. 미개발원 저희 때는 취업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취업 관련 경상대학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스타디아 수업을 많이 공대 5호반 도서관 도서관도 좋고요. 막상 필사 필사는 도서관 편입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나올 게 다 나오긴 했어요. 네, 이렇게 뭐 장려상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이거까지 보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튀김소보로 하나 이글스. Slam dunk, are you ready to meet me? I'm it and I'm riding the fast lane. Don't let me down, I'm on fire. Does anyone else feel like a liar? 근데 1호, 근데 5호 완성. 마상. 사범대가 저가 이후 학교를 들어오고 하는 버스 108번 있어요. 108번 들고 중학생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거 확인하시면 새로운 시스템 과학대는 공대 4호가 공대 2호가 뒤쪽 선바대도 농대가 따로 있어요. Journey is the real Steve Jobs. Slam dunk, are you ready to meet me? Slam dunk, are you ready to meet me? 네, 영상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잘 찍었어요. 네, 이렇게 보고 최우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고 갈게요. 공대 2호가는 건축공학과 계열이 이제 공대 2호가 있어요. 포켓몬 게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교내 순환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순환버스 많이 탈 건데 잘 보고 숙지를 하세요. 학교가 워낙 넓어가지고 순환버스 그렇죠? 하시고 메인 노선 1호선 어디서 내려야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인문대 교양만 다 내릴 수 있어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파파이스 있고요. 큐브 이런 거 가지고 큐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프린트아웃 할 때 큐브 이제 거기서 스캔하고 뭐 프린트아웃 할 수 있고 엑스에게 이마트 24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네,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5km로 다 제한이 걸려있죠. 요즘은요. 법학에서 네, 학생증 클리커로 자리 배정 바뀌었어요.
창조학술정보관이라고 이제 새로 생겼어요. 다 꾸며졌죠. 네, 막동이에요. 그다음 여기 1학생의 방 리모델링 중 약국 여기 있고요. 1학생의 방에서 주 과거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많이 공부하는 사과대 여유는 인문대로 있어요. 공동은 쪽문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욕골공원. 되게 추억 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충남대학교 치면요, 충남대 채널 가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뭐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충남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성 쪽 이렇게 생겼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월평역에서 지하철을 타면 하차를 해서 108번을 타고 학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월평역 주로 월평역 3번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제 건너편 이제 여기 버스 이제 여기서 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108번이 아니면 106번이나 그런 거 타면 다솔아파트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와요. 아니면 저 같은 108번을 타면 인문대니까 뭐 아무래도 뭐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도서관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걸어서 내려오는 친구들도 있고 인문대로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산학연 앞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와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걸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었는데 저 때 환승 시스템이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제가 신입생 때 처음으로 이제 대전 지하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환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유성온천역에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유성온천역 7번 출구에서 학교 인문대까지 걸어왔어요. 아직 그렇게 기억이 나고요. 일단은 학교는 이렇게 생겼고요. 대체로 여러분들은 여기 여기 대전 살면 여기서 여기 둘 중에서 많이 내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올 거고요. 정문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정문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정심화. 지금 여기 국제교류본부인데 언어교육센터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언어교육센터도 여기 있고 이제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건물 새로 공사 중이라서 있고요. 여기 공대 2호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운동장 있고 그다음 여기 산학연 건물 솟아 있고요. 공대 3호관 뭐 항공우주학과 뭐 그런 학과들이 있어요. 그다음 공대 4호관은 이제 기계공학 계열 있고요. 인재개발원은 이학생회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업 관련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기계실. 그다음 우리은행 여기 있고 그다음 공대 5호관은 컴퓨터 계열 갖고 있고요. 지금 여기 산업대학원 공대 공학과대학 1호관은 일단은 화학공학 계열 이제 학과들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이제 경상대학 있고 그다음 여기가 본부예요. 이제 본부 별관 그쵸? 본부 별관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민원센터가 있어가지고 본부 별관 1층에서 주로 서류나 여러분들이 학생이 원하는 서류 같은 거 많이 뗄 수 있어요. 길이 있고요. 그다음 창조학술정보관이라고 중앙도서관 밑에 지금 다 거의 다 졌는데 이제 여기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가 그 유명한 막동이죠. 그쵸?
그다음 여기가 1학 1후생관이라고 하는 1학. 그다음 여기가 한누리회관, 우편지역국의 한누리회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동아리 회관 모여 있어요. 거기 인문대가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고요. 인문대 하면 이제 펜촉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펜촉이에요. 펜촉에서 봐요 하면 펜촉 요걸 말하는 거예요. 펜촉상이거든요. 펜촉 방향 여기고요. 그렇죠? 저희 또 우물이라고 하면 또 우물 방향은 여기예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죽동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죽동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백마교양교육관, 그죠? 교양 수업 많이 듣는 곳이 여기고요. 그다음 사범대 건물, 이게 사범대 건물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자과대 기초관입니다. 자연과학대학. 이렇게 1, 2호관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사과대 건물이고요. 여기 노천극장이 있어요. 여기도 동아리들이 몇 개 있고요. 고 여기가 이제 카페, 또 풋살파크. 여기 이제 달 모양 이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는 데가 여기예요, 바로. 있고요. 이렇게 학교를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뭐 이제 정보통신원, 골프장 뭐 이렇게 있고 학군단. 그다음 여기 학생생활관이 뒤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벚꽃길 있고요. 얘는 청년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인구 학생 뭐 인재관으로 바뀌었어요. 고시 공부하는데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미대 뒤쪽에 디자인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다음 여기가 이제 체육관, 운동장, 음대, 테니스장이 좀 괜찮아요. 운동장, 풋살 뭐 운동할 수 있고, 생명시스템 과학대, 그다음 생과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로스쿨이에요. 로스쿨. 그다음 여기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이렇게 있고요. 운동하는 코스 중에 하나가 이 법대에서 이렇게 학생생활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산길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바퀴씩 학교 돌았던 것 같아요. 운동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법대에서 학교 한 바퀴 딱 돌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운동 코스, 뭐 산책 코스 정도 됐던 것 같고요. 학교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꽤 넓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아는 친구 보고 환승이 안 되니까 유성온천역에서 내려서 이문대 걸어와 해서 했다가 뭐 욕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되게 멀어요,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학교가 되게 멀어요, 생각으로. 크고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 그 최우수상 받은 그 동영상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순환버스 옛날에 저희는 막 서서 가고 낑겨서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안전사고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은 그걸 되게 엄격하게 지켜요. 꼭 앉아서 가고요. 서서 탑승 안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강해서 대면 수업할 때는 그런 탑승, 순환버스 탑승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셔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공강에 대한 활용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시간표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임의적으로 좀 짜졌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기에 좀 수월하게 뭐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줬는데요. 뭐 미리 본인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교양 핵심 과목을 최대한 우선으로 한 과목이라도 내는 걸 우선 목표로 해서 그다음 전공 1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야 될 전공 과목을 꼭 들어야 될 그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그다음 이제 필수 요건을 최대한 채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시간표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하는 시간표 타입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정정 기간 때 바꿨을 수도 있는데 공강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적하고도 많이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비대면 수업 기간이라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캠퍼스 안에서의 공강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대 대체로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강 수업 때 수업이 공강이 있으면요, 이 수업 예를 들어서 이 수업에 대해서 뭐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수업에 대해서 프리뷰를 하거나 이런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 타입 리추얼하게 만들어가는 습관을 해놓으면 돼요. 학기마다 이렇게 변해 어차피. 특히 이제 어떤 과목의 난이도나 그런 이제 부분에 따라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잘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공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나에게 쉬는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활용 여부도 잘 해야 됩니다. 뭐 그리고 공강은 대학 생활하면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공강이 길면 그만큼 소모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동선 최소화시키는 것도 좋으니까 시간표 짤 때도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뭐 그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내를 하고요. 공강 시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대체 과제 도서실이나 그런데 도서관 가가지고 뭐 과제를 하든지 뭐 그런 것을 활용을 해요.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거 CNU 와이파이가 잘 돼 있으니까 뭐 노트북을 가져와서 과제하기에 딱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13번 넘어갈게요. 13번은 계절학기 수강 안내입니다. 네, 계절학기를 해요. 고등교육법상 6학점까지는 계절학기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집중학기 식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이제 계절학기가 이루어지는데요. 계절학기 수요조사는요. 계절학기 업무는 저한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학기, 2학기 개강한 주부터 업무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 빨리 시작해요. 그래서 계절학기는 3학점짜리 수업을 2개까지 들을 수 있고요. 뭐 6학점까지는 법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뭐 친한 형 누나들한테 물어봐도 뭐 언니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래도 뭐 계절학기 6학점 들으면 힘들 거예요. 옛날에 저희 때 4주씩 들었는데 3주 월화수목금 매일 이렇게 나와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게 힘드니까 대체로 관심 있으면 한 과목 정도는 수강을 해요. 그래서 한 과목 정도 수강하는 스타일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계절학기는 나하고 맞지 않아 해서 뭐 졸업할 때까지 계절학기 수강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최근에 영어영문학과는 전공 과목에 설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계절학기 같은 경우에는 교양은 수요조사를 해요. 그 전사안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 CNUIS, cnu.ac.kr에서 인기 투표예요, 인기 조사를 해서 30명 이상이 넘어야 설강 조건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30명 이상 투표가 돼요. 1인당 2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설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이게 30개가 넘어야 설강이 완성이 돼요. 이전에 학과에서는 이런 과목들이 교양에서 설강돼야 된다, 설강 됐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의향서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올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30명이 넘는지 안 넘는지만 봐요. 어떨 때는 30명을 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수요 조사 그 인원이 저조하면 그 기준점을 좀 낮추기도 해요. 네, 일단은 원칙상은 30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수요 조사 한다고 하면 꼭 필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전공. 전공 수요 조사는 수기로 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구글 폼스를 했어요. 구글 폼스로 받았어요. 팩스로 받고 이메일 받고. 근데 전공은 한 과목이 20명이 넘어야 돼요. 20개 이상의 조건이 돼야 돼요. 20명 이상이 이 해당 한 과목에 대해서 설강 요청을 해야 일단 설강 조건이 성립되고, 이 해당 담당 교과 교수 주임 담당 교수님이 그다음 설강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승낙이 있어야 이제 설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강이 됩니다. 그래서 20명 전공은 20명 수기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에 20명 치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리 같이 공부하자 20명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계절학기가 설강돼서 뭐 1학기, 2학기 정규 학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활활 불태우는 공부를 하는 거죠. 되게 힘들어요. 기말고사 끝난 지가 며칠 안 지났는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중간고사예요. 그 계절학기 같은 경우는 계절학기는 하루가 평학기 한 주예요.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일이에요. 15주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14번 갈게요. 인문대학 활용 방법, 배양마 교양관, 교육관 활용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그 인문대학에는 그 1층, 2층에 가면 책상이나 뭐 테이블, 의자 앉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이나 그런 걸 가지고 앉아가지고 간단한 소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고요. 그다음 복사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휴게실도 있고 이런 복지 시설도 있기 때문에 인문대학에 이런 부분 큐브도 있고 그다음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 펜쪽 그쪽에 컴퓨터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서칭도 하고 확인도 할 수 있고 큐브를 통해서 인쇄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무선 인터넷도 다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문대학 내에 이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시설을 통해서 간단하게 쉴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할 수 있고요. 백마교양관도 마찬가지예요. 백마교양관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중간중간에 테이블 같은 거 앉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앉아서 과제물 확인이나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백마교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 수업이 거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기할 수 있는 의자 같은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걸 활용하셔서 꼭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오늘 과제 같은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제출 과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꼭 수업이 임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이런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이런 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대학 학기에 대한 이해 15번 학사 일정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볼게요. 네, 아카데믹 캘린더라고 영어로 해요. 아카데믹 캘린더라고 하는데 학사 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사 일정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사 일정에 따라 모든 게 다 움직여요. 그래서 대학교는 학사 일정에 따라 모든 게 다 움직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학사 일정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학사 일정 이렇게 변경된 거 공지가 나오고요. 꼭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변경됐다 이렇게 또 학사 일정 나오고요. 꼭 다 확인하세요. 지금 몇 번 학사 일정이 변경됐어요. 학사 일정 변경. 근데 이것도 조금씩 변경돼가지고요.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 시간 몇 선이다, 몇 선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부생이니까 학부생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수강 신청 취소. 대체로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수강 신청 기간, 수강 신청 언제 하는지, 그 다음 개강 언제인지, 수강 신청 변경 언제고, 내가 취소 언제 하고, 조기적으로 언제 신청하고, 뭐 이런 것들. 계절학기 수강 신청 언제인지. 그 다음 방학 언제 시작하는지, 성적 발표 언제 하는지, 그 다음 복수 전공 언제 취소하고 언제 신청하는지, 그 다음 뭐 이런 거 밖에 거의 볼만한 게 있겠죠. 2학기 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2학기 때 보는 거 개강 언제 하는지. 4분의 1선도 중요한 게요. 그 4분의 1선까지 결석을 해도 돼요. F를 안 맞아요. 너무 먼 자동 F예요. 이런 것 때문에 4분의 1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해요. 뭐 대학원은 더 복잡해요. 제가 대학원 업무도 하는데 대학원은 거의 1단위로 움직여요. 3, 4일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논문 때문에 대학원은 거의 논문 받으신 분들은 저 카카오톡으로 살아요. 이 정도로 대학원은 좀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학부는 여러분들 학부생이니까 그 수강 취소 언제, 수강 신청 언제, 또 휴학을 생각하면 휴학을 언제 할 건지, 이때 하면 내가 등록금 보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정도 꼭 아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학사 일정 꼭 학사 일정은 꼭 아세요. 학사 일정 이게 꼭 달력이 나오면요. 그냥 혹시 프린트 있으면 프린트해서 뭐 어디 벽에다 붙여두세요. 그래서 이때 돌아가고 이걸 꼭 아셔야 저는 이걸 꼭 아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죠. 놀러도 많이 가고요. 네.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놀러 가는 일정이나 어디 교육받는 일정이나 그런 거를 잘 염두를 하고 티켓팅을 하거나 친구들과 예약을 잡거나 그런 거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뭐 부분이니까 꼭 학사 일정이 변경됐다고 하면 다 확인하세요. 지금 학사 일정이라고 치니까 몇 개씩 나왔죠. 이런 부분 꼭 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전에 세운 계획하고 이렇게 더블릿 되는 부분이 없는지, 컨플릭 되는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있으면 우선순위, 기회비용 이런 걸 딱 파악을 하셔가지고 변경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게시판을 꼭 잘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6번. 네, 20살이 넘으면 뭘까요? 오늘 15일인데요. 국회의원 선거 하셨죠? 네, 첫 선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인이죠, 성인. 여러분들 이제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 성인이기 때문에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요.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다른 거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해주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적을 하면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적을 하고 성인이 되면요. 불이익을 받고 끝나요, 그냥.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성인입니다.
불이익을 받고 페널티를 받고, 페널티를 거부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학생 때는 그냥 혼내고 불이익을 안 주고 이렇게 이게 용인돼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고 벌금 주고, 아주 큰 잘못을 했으면 뭐 경찰서에도 가고 교도소에도 가고, 책임만 지면 됩니다.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정과 나의 발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를 계속 하면요, 그건 어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꼭 나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걸 꼭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무서운 말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 근데 학생 때는, 뭐 어릴 때는 뭐 훈방, 불기소, 더 이상 뭐 묻질 않아요. 근데 어른이 되거나 특정 나이가 넘으면 처벌을 받는 거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어른, 20살이면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임만 지면 돼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언제 한번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엔 학생 때는 여러분들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대신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뭐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제 20살이 넘으면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한번 하시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17번은 아까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모바일 매너, 카카오톡 매너, 에티켓 같은 거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바일이 이제 와이어리스죠. 선이 없는.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선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그런 시간 같은 거. 제일 무서운 게 나는 몰라요. 남은 다 알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는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킨다는 거는 오해를 안 사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의를 지킨다고 뭐 구닥다리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서로 이렇게 오해를 안 사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예의하면 옛날 사람처럼 볼 수도 있는데 예의를 왜 강조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서양이나 동양이나 예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보면요, 서로가 서로를 다루니까 서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통 규약 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통일하는 거, 약속 같은 오해를 서로 사지 않기 위해서. 그쵸? 언어 같은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더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의에 대해서 몰랐다고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를 수도 있지. 근데 이미 모를 수도 있지 하면 그건 이미 모를 수도 있지 하고 행동하고 끝났어요. 이미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글로벌 잉글리시 교양 영어 과정 이해해 볼게요. 네, 글로벌 잉글리시 지금 교양 영어 단계 레슨인데요. 여러분들은 본래 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봤어요. 이걸 봤어야 돼요. 그 이전 선배들은 미니 토익 테스트를 봐가지고 단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토익 그니까 토익 점수가 대략 한 이 정도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미니 토익 450, 그쵸? 600, 700. 그 다음 면제가 800이었어요. 면제. 그래서 미니 토익 가상 점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계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니 토익을 봐서 이제 800점 이상으로 예상되는 친구들은 이제 면제를 받았어요. 이렇게 면제.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는 단계 배정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지를 못했으니까 수능, 그쵸? 영어 영역 점수를 가지고 배점을 했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정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4, 3, 2, 1 쭉 배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됐을 건데 이거에 따라 이렇게 단계별 이수 제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잉글리시는 단계별 이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나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급제점, 급제학점이라는 거는 내가 2학점 수업을 들었으면 2학점을 취득하는 걸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급제학점이라는 거는 학부에선 D 이상, D0 이상 학점을 말하는 건데요. 성적 발표까지 D가 나와야 2학점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만약에 글로벌 잉글리시 1단계를 듣고 학위 계절 때 2단계를 듣고 싶어요. 그럼 들을 수 없는 게 단계가 못 올라가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절 학기를 바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학위 계절 학기를 듣고 2학기는 들을 수 있어요. 성적 발표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렇게는 들을 수 있다. 연계해서 들을 수 있다. 계절 학기, 본 학기. 계절 학기, 본 학기는 들을 수 있지만 본 학기, 계절 학기는 들을 수 없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다른 학과에서도 되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단계별 이수, 그쵸? 학점 취득은요. 성적이 발표까지 나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발표가 나면요. 계절학기 중이에요. 그럼 계절학기 들을 수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계절학기는 언제 수강 신청해요? 학기 중이죠. 계절학기는 학기 중에 수강 신청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을 수 없다 라는 게 맞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3단계를 듣고 있어요. 그쵸? 2학기 때 겨울 때 4단계를 들어서 내가 졸업을 해야 돼요.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그쵸? 그게 졸업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학 성적을 내서 점프를 뛰던가 해야죠. 그쵸? 어학 성적 제출, 그쵸? 어학 성적 제출을 통해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졸업 못해서 학군단 ROTC 같은 경우 인관을 못한 친구들도 꽤 많고요. 졸업을 못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나 졸업 연기했어. 졸업 안 해. 뭐 요즘 취업 뭐 문제도 있으니까 졸업 늦게 하는 게 낫잖아. 졸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인간 못한 친구들 몇 명 봤어요. 그래서 다른 학과 쪽에서 연락 온 것도 몇 번 듣고도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이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싸리 1, 2학년 때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지금 교과서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 지금 2, 4단계는 외국인 선생님이에요. 회화 위주의 외국인 선생님이고요. 1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이제 RC나 LC 위주로 들어가고요. 선생님들에 따라 이제 대체로 LC, RC를 통합해서 가르치시는 분들로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시는 분이 많고요. 그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봐줄 수 있는 3단계는요. 900점용 RC 미니 교재가 텍스트북입니다. 그래서 그냥 들을만 해요. 3단계는요. 그래서 그냥 900점용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뭐 들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영문과 학생들은 그냥 성적 내고 안 듣습니다. 면제 받고 말고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번 학생증 얘기해 볼게요. 학생증은 KB 하나은행에서 그냥 일반 학생증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국제학생증이라고 해서 초록색 학생증도 있어요. 국제학생증 이제 홈페이지 가가지고 국제학생 치면 국제학생증으로 이제 변경 발급 가능한데 쓸 일이 외국 나가면 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국제학생증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데 발급 비용 따로 나가지만 뭐 학생증을 있어야 예를 들어서 뭐 S1 그 보안카드 출입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학생증 카드로 대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증 발급을 은행을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크카드 기능, 그러니까 데비카드라고 하죠. 외국인들한테 체크카드라고 이해 못해요. 데비카드, 그러니까 찌뿔카드라고 하는데 이 기능 들어있고 그 다음 교통카드 기능, 교통카드 기능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으로서 쓸 수 있는 뭐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팀원이죠. 쓸만하고요. 한참 지금 학생증을 발급을 안 받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근데 발급을 그냥 받으세요. 제가 보기엔 발급을 받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았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같은 걸 보니까 발급을 받아야 아무래도 조금 편한 것 같았어요. 왜 그러면 이제 모바일 학생증으로 많이 대체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냥 발급을 받고 실물 카드로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급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